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등학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평가 생각하면 사실은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평가 생각하면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통지표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성적 통지표. 1학기 말, 2학기 말 끝나면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그 결과들이 글로 진술되어서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는 시기별로 다양한 과목의 영역에서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평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평가 목표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평가 목표는 기본적으로 교육 목표 또는 해당 교과의 교과 목표, 또 조금 더 섬세하게는 해당 교과의 학습 목표, 그 학습 목표라는 게 중요한데요.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학습 목표라고 해서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교사의 입장에서도 평가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평가를 실시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실시하는 그 평가 결과를 교사가 보게 되겠죠. 학생의 평가 결과를 보고 교사가 또 스스로 수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첫째 부분이죠. 학생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평가 목표인데 이 평가 목표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 아마 여러분들 성취 기준 생각하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초등학교 평가를 아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국가 수준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배울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성취 기준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배우면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운 다음에 이 배운 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배운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배운 내용과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통합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내용과 능력을 통합해서 성취 기준에 담고 또 중요한 것은 내용과 능력을 담는데 이 성취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수업 시간에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평가는 교수학습, 수업과 이어져 있는 거죠. 학습 목표가 있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다시 평가를 들여다보면 이 평가가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말이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평가 기준 보통 우리가 평가 기준 하면 상중하 최근에는 3단계로 평가 기준을 만듭니다. 잘함, 보통, 요로, 교함은 평가 기준에 따른 판단이 된 겁니다. 판단을 서술한 용어입니다. 평가 기준은 3단계 상중하로 나눕니다. 왜 나누냐면 성취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취 기준이 있으면 그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을까? 그 정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른 자세로 듣는다 라는 성취 기준이 있다면 평가 기준을 3단계 상중하로 할 수 있는 거죠. 상 수준에서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른 태도로 잘 듣는다. 그렇게 하면 상 수준이 되겠죠? 중 수준은 어떻습니까? 상 수준의 기준보다는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태도가 좋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 수준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른 태도를 듣지도 못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평가 기준 상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 학교에서는 잘함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잘함이라는 그 결과를
기록을 합니다. 중수준을 보통이라고 하고 하수준을 노력 요함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과 실제 우리가 생활 통지표에서 받는 그 결과와는 또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평가 기준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초등학교 평가는 또는 평가 목표는 학습 목표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는지, 그 무엇을 배우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누리집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로 들어가시면 교육과정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속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평가 기준이 아니라 성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따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내용을 배울까? 교과서를 통해서 바로 성취 기준에 들어있는 내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초등학교 평가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이런 내용을 평가하는구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들어왔습니다. NCIC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학교별 있고 영역 교과별 있잖아요. 학교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럼 이렇게 차수별로 나와 있죠. 7차까지 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인데요. 조금씩 추가되면 이렇게 새로 또 고시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성취 기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취 기준 나와 있죠.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특히 말하기 이 내용이 성취 기준이에요.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학생들은 배우는 거예요.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평가를 하는 거죠.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예요. 3, 4학년 읽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이런 내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취 기준이 평가 기준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다른 과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한번 볼까요? 수학을 보시면 똑같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있죠. 성취 기준을 보시면 1, 2학년군 4자리 이하의 수 나오는 거죠.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이게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이 내용을 근거로 만드는 거죠.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이 성취 기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0부터 100까지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셀 수 있는가, 읽을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있는 성취 기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고 이 성취 기준이 많잖아요. 1, 2학년 군에서 1, 2학년 군이니까 어떤 성취 기준은 1학년에서 어떤 성취 기준은 2학년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 중에서 지금 수학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4자리 이하의 수, 2자리 수 범위의 덧셈과 뺄셈, 곱셈, 그 다음에 도형이 있잖아요. 입체 도형 또 있고요. 평면 도형과 구성 요소가 있죠. 도형이 있죠. 측정이 있죠. 양의 비교가 있고 시각과 시간, 또 길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 찾기가 있죠. 그 다음에 자료와 가능성에서 분류하기, 표 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역이 많죠. 영역이 많은 만큼 성취 기준도 많잖아요. 그죠? 1학년 성취 기준, 2학년 성취 기준, 여기는 1, 2학년군 성취 기준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수학 평가를 실시할 때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에 있는 이 모든 영역의 모든 성취 기준을 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다. 핵심이 되는 성취 기준이죠. 그 내용에 따라서 지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 목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 성적 통지표를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성취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교과별로 학습하면서 교과별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특기 상황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양적인 평가로서의 사람 보통 노력 요함도 있지만 또 질적 평가로서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자녀가 과목 수업을 하면서 교과 학습을 하면서 이루었던 결과들, 과정들 속에서 드러난 특기상황
그런 내용을 또 기록하시는 거죠. 중요한 평가 결과들인 거죠.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통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 과목별로 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역별로 평가를 실시하겠죠.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요즘에는 시험지라고 해서 연필과 종이로만 보는 지필형 시험을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해서 실제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만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은 또 학생들이 실제로 동료들과 협의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 관계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관찰하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을 체크리스트 표시하기도 하고, 작품 활동을 직접 한 다음에 누가 기록해서 그걸 또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동료 간에 또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동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단답형 문제보다는 이제는 서술이라든지 좀 길게 자신의 의견을 쓰는 그런 또 평가를 강조하죠. 그래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 상황을 많이 만듭니다. 또 평가 상황을 보면 가능한 우리 학생들의 삶과 관계 있는 일상생활과 관계 있는 영역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성장이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평가 따로 학습 따로가 아닌 거죠. 배운 내용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배운 내용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기록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누가 기록을 하시잖아요. 누가 기록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보고 어떠한 영역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성취 기준에 따라서 통지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국어 통지표 하나만 보시더라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통지표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 성취 기준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영역을 다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보는 생활 통지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당 교과의 모든 성취 기준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 성격을 띠는 거죠. 초등학교 평가하면 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과정중심 평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정중심 평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 속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고요. 여러분 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기. 수업 시간에 정확한 발음으로 띄어 읽기도 잘하고 소리 읽기를 잘한다. 그런 학생의 경우는 선생님이 누가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평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끝내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선생님이 들여다보는 거죠. 사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최근에는 여러분 한 번 보고 끝나는 걸 강조하진 않아요. 한 번 보고 끝이다. 이 시험 마지막이야. 이 시험 잘 봐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평가의 목적 자체가 우리 학생들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가 기준 상중하에서 만일의 경우에 평가 결과가 상이 아닌, 중이 아닌 하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추수지도, 뒤에 어떻게 또 가르쳐야 될까? 그 내용을 고민해야 되고 실제로 그 학생을 데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방과 후에 가르치든 또는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이 다른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상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평가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가의 한 유형입니다. 특히 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도, 과학적 태도, 과학 실험을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서술할 때 1년 동안 지도한 다음에도 실험실에 있는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선생님이 서술을 하시겠죠.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요? 실험 기자재를 사용하는 바른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아마 기술하실 거예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도 그걸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앞으로 과학 수업을 하고 또는 과학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가능한 한 그 학생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 사실을 기록하되 필요한 내용이니까 더불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또 추가해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교과 특기사항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지금 교과학습과 관계가 된 내용이잖아요. 교과학습과 관계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잖아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특별활동과 비슷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1년 동안 했던 그 내용을 선생님께서 계속 누가 기록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록한 다음에 특징들을 서술해서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하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요. 뭐 날짜도 적기도 하고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용도 기록을 하시겠지만 더불어서 그 중에서 상당히 발전했다, 진보했다, 나아졌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성취가 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시는 거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한 내용들을 누가 기록해서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이에요.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학교 교실에서 학교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시로 누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행동 특성에 대해서 지켜보는 거죠. 중요한 점이 뭐냐면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에 기록된 내용들은 1년 동안 누가된 내용에 대한 선생님의 종합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마치 의사 선생님께서 그 해당 환자에 대해서 어떤 특이사항을 진술하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 학생의 전반적인 행동의 특성을 기록하는 게 바로 행동 특성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사회적 관계가 미약하다 그런 표현이 있으면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좀 자주 말하고 또 같이 놀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게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수업 중에 차례를 지키지 않고 또 자기가 먼저 손을 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기 초에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지도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계속하고 계속해도 안 된다. 학년 말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수업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었죠. 교실 수업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하기 듣기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런 내용이 기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보시고 또 가정 내에서 함께 지도하는 거죠. 학교의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의 평가는 곧 가정의 교육과 또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특히 거친 말 쓴다거나 또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도 있겠죠. 물론 바르고 예의 바르고 적극적이다, 창의적이다 그런 긍정적인 말이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진취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 더 격려하고 자녀가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 더 독려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안내해 주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잘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 우리 함께 더 잘하자. 그런 부분을 또 격려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은 초등학교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평가는 목표를 정하고 과정이 있고 그 마지막에 결과 그 마지막에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의 평가는 시작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미 3월 달에 선생님께서는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교우 관계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또는 책임을 더 길러야 되겠다.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실한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선생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도하실 겁니다. 부모님과 소통해 가면서. 그래서 평가는 교과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누구하는 평가,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을 위한 누구하는 평가, 그런 다양한 평가가 학교 내에 존재하는 거죠. 이 평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학생들의,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평가의 결과를 발로 밟고 뛰는 거죠. 점프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라는 그런 판단보다도 그런 내용을 보고 내 자녀가 지금 서 있는 현재 그리고 나아가야 될 미래를 생각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안내하고 이끌어주고 또 함께 가는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